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아니고서는 공급을 일정대로 맞출 수가 없다. 거기에 따라서 둔촌주공, 서울에서는 둔촌주공, 그리고 부산에서는 삼익타워가 가장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나온 뉴스죠. 일요일 날. 그래서 폐지 축소가 아닌 기준 합리화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냥 개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토지비라든가 우리가 지금 자재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토지비도 많이 올랐고 그동안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그리고 이주비도 가산비로 인정을 해서 이제 분양가를 정하는데 산정을 하는데 여기에 지역의 특성,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개편한다는 수순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250만 호를 맞춰야 됩니다. 이게 목표죠. 공약이고. 그러면은 자재값이 오른 것만큼 결국에는 분양가에 그리고 아파트 집값에 언젠가는 반영이 될 겁니다. 그 반영되는 시기를 기다릴 수도 없으며 지금 현재 이 분상제를 통해서 지금 많은 사업성이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재값도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이 250만 호 공급을 일정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둘러서 지금 이제 개편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건 겁니다. 지금 이제 자재값도 오르는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자재값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윤이 남지 않아요. 건설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하청업체뿐만이 아니고 모든 업체들은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 겁니다. 봉사활동하러 지금 나와서 지금 공사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포기하고 지금 마찬가지로 공사가 일정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이 갑자기 지금 76% 급감했습니다. 서울만 포함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에는 공급의 상당한 일정을 우리가 지연시킬 수가 있겠죠. 이 문제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집값 상승. 그리고 결국에는 또 자재값이란 문제 있죠. 자재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쉽게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낮아질 수는 있지만 물가 상승 자체가 낮아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비용이란 문제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완제품 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집은 완제품이에요. 중간에 생성하기 위한 우리가 좀 부품이라고 있죠. 자재들 이런 것들이 모아서 하나의 완제품이 되는데 완제품 가격이 언젠가는 이 자재값에 따라서 비용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라면 하나를 만드는데 우리가 비용이 1,500원 드는데 라면을 판매 가격이 1,000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집값을 상승하는 요인의 하나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현재 있어서의 분양가라는 이 문제를 언제쯤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임금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임금은 그대로인데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든 아니면은 분양받아서 입주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당분간에 갭을 만들고 있다는 것뿐이죠. 그러면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을 지금 계획했던 대로 늘리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6%가 급감했는데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전국적이에요. 이미 지금 세종이라든가 대구는 분양이 완료된 곳들이 완료되고 이미 집을 많이 지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물량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정비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 혹은 지금 시행을 통해서 만드는 곳들은 다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갑자기 지금 보세요. 급감을 했습니다. 급감. 이 추세가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이게 장기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양가를 맞춰야 되고 그러면 집값이라는 문제,
공급이 불안하다는 문제는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전이가 됩니까? 이것이 전월세로 전이가 됩니다.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그래서 시간을 몇 개월 정도 둔다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또다시 지금 전월세를 지금 풍기 현상이 또 빚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전월세, 풍기 현상. 자, 이런 부분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공급에 대한 불안입니다. 공급에 대한 불안. 자, 공급이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이 불안들 때문에 지금 공사 현장들이 다 올수업되고 있는 이 공급에 대한 불안들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동산 정책을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우왕좌왕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해 주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서민들의 모든 사람들의 무엇으로 작용하게 됩니까? 주거불안이라는 문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주거불안. 그래서 빨리 정부에서는 이 부분들을 빨리 어떻게든 이걸 손을 써야 됩니다. 서민들이 다 결국에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전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도 이제 앞으로는 풍기 현상이 되는데 서서히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 쪽 물량들 그리고 풍기 현상이 나타나는 이 물량들 결국에는 공급에 대한 불신, 공급에 대한 불안들 때문에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조정하는 겁니다. 개편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혜를 보는 것들이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서울엔 둔촌주공, 부산에는 삼익타워입니다. 그래서 둔촌주공은 공사 재개 발판을 마련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국토부, 서울시도 지금 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방관했었죠. 이게 방관하면 안 됩니다. 방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이된다 그랬죠. 전세, 월세 가격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거불안으로 연결된다. 최고의 복지는 다른 게 없습니다. 뭐 돈 1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얼마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거복지죠.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복지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250만 원 만든다면서 어떻게 만듭니까? 이 250만 원. 그 말장난일 뿐인 거죠. 분양가 상한제를 조정하지 않으면은. 자,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삼익타워라는 곳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양가라는 문제 때문에 역사상 최고의 지금 여기는 로또 분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분양가가 인근 단지의 3분의 1밖에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물가가 오르기 전에 19년도 이후부터는 여기는 분양 물량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 단지가 없는 거죠. 비교 단지가. 그 사이에 물가는 엄청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항상 인접 지역에 분양을 했던 인접 지역의 분양가를 비교 분석을 해서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그동안 4년 동안 3년 동안에 분양 물량이 없다 보니까 옛날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지금 분양가를 가지고 여기다 맞추다 보니까 현실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둔촌주공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서울 대표적이죠. 부산은 삼익타워고 현실성이 없죠. 지금 2,978만 원. 그러면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는 인접 지역에 이렇게 큰 대단지 아파트가 없습니다. 사실은 비교를 하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여기는. 그러면은 길 하나 건너면은 옆에 송파구죠. 송파구. 송파구가 됩니다. 조금 달라져요. 그 옆에 방이동 있죠. 올림픽 선수촌. 여기는 또 어떻습니까? 좀 비쌉니다. 여기는 재건축 단지고. 사실 송파구에서는 지금 잠실이 상당히 원래 상징적인 곳들이고 뭐 강남 상구를 한다 그러면은 잠실이지만 이 방이동, 오륜동 이쪽하고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비교가 또 안 되죠. 이 정도의 크기에 송파구 쪽은 재건축 단지가 많으니까. 그럼 결국엔 비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분양가를 비교한다는 거죠.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없죠. 이 정도 멤버드 크기의 대단지 아파트가 없으니까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합리성을 가져야 되는데 조합에서는 원래 3,55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인급 단지의 시세를 보면 인접 단지만의 시세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는 허그 보증 자체가 인접 단지의 시세만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200만 원 정도가 맥시멈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자재값 그리고 공사비를 증액에 대해서는 자, 시공단과 빨리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럼 조합 같은 경우는 빨리 허그와 협의를 빨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3,200에서 3,300 정도를
네, 최소 정도 목표를 정도로 하고 3,550만 원 정도는 허그에서 부담해 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3위타워는 인근 단지는 둔촌주공보다 더 비쌉니다. 네, 여기는 거의 5천만 원 정도 하죠. 인근 단지가 비슷한 크기의 사이즈가.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19년도 이후에는 분양 물량이 없어요. 인접 단지에. 그러다 보니까 허그에서 지금 2,050만 원을 제시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5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네, 최소 이 정도는 사수해야겠다고 하고 조합과 허그가 지금 협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3천만 원, 3,500만 원 정도는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자, 분양가를 결정하는 허그 보증 자체도 우리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죠. 인접단지, 인접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여기가 뭐 분양가가 뭐 인접단지가 3천만, 5천만 원 뭐 시세에 어떤 뭐 80%가 된다. 4,500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 한다고 해도 저는 이것을 수용할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050만 원 너무 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2,500만 원 정도는 네, 그리고 최대 맥시멈 정도 해도 3천만 원 정도는 넘기지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3위타워는 지금 서둘러서 금액을 올리겠다는 허구와 지금 분양가를 협의를 하는 것보다 지금 어차피 분양 보증에 대해서 분양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개편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 시간을 좀 끌면서 둔촌주공과 3위타워는 각각 허구와 협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분양가 협의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둔촌주공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단과 다시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어차피 지금 분양가 지금 산정을 다시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위타워도 마찬가지고 서둘러서 지금 뭔가를 협의를 해야 되고 뭔가를 급하게 할 필요 없다. 결국에는 지금 분양가에 대한 분상제에 대한 이 부분들이 네, 지금 개편이 되기 때문에 고분양가 관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다 개편됩니다. 개편되기 때문에 이거를 뚜껑을 열어놓고 어떤 정책으로 나오는가 뚜껑을 보고 나서 지금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 그 전에 둔촌주공은 시공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미리 사전 협의를 하고 3위타워도 마찬가지죠. 뭐 GS 자유와 사전 협의 정도만 하고 결국에 정책이 나오는 분상제에 대한 정책이 나오는 걸 보고 뚜껑을 보고 결정적으로 허그와 협의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